안녕하세요. 오면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5세 5살 난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 직원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했고요. 그 전에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주말에 친구를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해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아들 손을 잡고 한참 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카페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뒤에 어떤 아줌마가 계속 따라오더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뒤를 돌아다 보니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였어요. 수진이 맞지? 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왜 따라온 거냐고 묻는 거였는데 다짜고짜로 네 아들이니? 하고 물었어요. 네. 몇 살이니? 5살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 자꾸 제 아들한테 관심을 두는 거였어요. 좋겠다. 쳐다들이니? 네. 좀 불쾌했어요.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인가 보다 했어요. 전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다니 거기에다가 소름 끼치게 내 아들한테 할머니 미소 지으며 쳐다보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정말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본 터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똥 씹은 표정으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우습네요. 넌 여전하구나? 하고는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말기할멈 같은 여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소금이라도 있으면 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친의 어머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표독스러운 아줌마네요. 저 아줌마 때문에 전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전 남친이 소탈한 성격이라서 전 남친의 집안이 그렇게도 대단한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여자로서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서야 대골 같은 집을 보고서 전 남친이 잘 사는 집에 자식이 없구나 싶었죠. 전 남친이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그렇게 제가 상처받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전 남친은 치대생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뜬금없이 치대 연극부 동아리가 학교 강당에서 공연한다는데 구경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극을 간간히 취미삼아 보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안내 팜플릿에 이름 석자를 동그라미 쳐주면서 일전에 저에게 말해주었던 친오빠의 친구인 서봉수란 오빠가 오늘 메인 분의 주인공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분장을 해서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뭐 연극은 봐줄만 했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온 것 보니 대단해 보였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연극 연습을 어떻게 다 하고 무대에 올렸는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1부가 끝나고 2부 후반부쯤에 관객을 대상으로 관객에게 눈을 감아달라는 멘트가 나와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주변이 부산하더니 내 무릎에 누군가 무엇을 큼지막한 게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좋다는 멘트와 함께 그 무대의 주인공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관객들 중에 한 분 중 아주 아름다운 분에게 제가 진솔한 사랑의 고백의 표시로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저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지? 하며 찾다가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무릎 위에 커다란 꽃다발이 눈에 띄게 얹어져 있었거든요.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혔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러더군요. 봉수 오빠가 너한테 프로포즈 한 거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더라고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프로포즈? 난감했습니다.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잠깐 동안이지만 저를 비춰주었고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는 무대의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잘 모르고 있고 그저 친구 따라 온 것뿐이라서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신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쑥스러워서 대시하기가 힘들었는데 연극 무대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데뷔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그녀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대본을 각색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마음을 믿어주고 받아주면 정말 행복하겠다며 무대 연극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손뼉치면서 환호를 던졌고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 하고 옆에 친구한테 말했더니 바보야, 너한테 하는 소리잖아. 오빠 멋있어.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고 있었다니 안 믿겼어요. 마지막 무대 피날레를 마치자마자 분장한 채로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손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야 했기에, 아니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내미는 생판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옆에 친구는 좋아 죽더라고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서봉수란 남자의 친구인지 후배들인지 나타나서 꽃가루 뿌리고 난리 났습니다. 참 독특하고 유별나다고 생각했었죠. 제 취향은 아니라서 예의상 손잡아 준 것뿐인데 난리 발광이었어요. 분장한 얼굴이라 진짜 얼굴도 모르는데 바로 사귄다니 말이 되나요? 약간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열정만 앞서는 순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인연이 된 서봉수란 사람은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도서관에서 오며 가며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여동생과 친한 친구인 걸 알고서 친구를 통해서 호구조사를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훔쳐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조별과제 모임 때문에 주로 도서관 1층 휴게실 공간을 자주 사용했는데 제 친구한테 정보를 입수하고 저를 보러 휴게실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인상적인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나름 엄청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별로였지만요. 친구 말로는 자기가 그동안 친오빠한테 들어왔던 말이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만한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적극 사귀어보라고 밀었습니다. 너무 마른 체형 말고는 키도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단지 이성적으로 그닥 끌린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사귈만 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달이 되었을 때 선후배 총동창회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선배들은 부부 동반이고 후배들은 결혼할 여친을 데리고 가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때 서봉수 씨는 그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저는 일상적인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 큰 행사였던 겁니다. 대형 카페홀을 통째로 빌려서 선후배 간 인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참석한 여친들은 모두 다 졸업 앨범에도 미래 배우자로서 함께 사진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여친이 없으면 혼자 참석하는 기본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겨우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선배들에게 저를 차례차례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벤트를 열더군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들고서 프로포즈를 받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모두들 결혼할 여친만 데리고 오는 자리라서 당연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저나 서봉수 씨나 꽤나 웃음꼴이 되겠더라고요. 서봉수 씨는 꽤나 무대 체질인 것 같아서요. 남들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보였어요. 친구는 공부도 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벤트나 그딴 거 신경 안 쓰는데 얼마나 대단하냐고 복 받은 줄 알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즐기는 것 같아서요. 서봉수 씨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자기 만족 같아 보였어요. 결론은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서봉수 씨
졸업 앨범 사진에 올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선후배 앞에서 한 그 프로포즈를 받아줬으니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서봉수 씨가 진심을 말했어요. 사실 쪽지 시험이다 뭐다 해서 자주 못 만나서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늘 불안해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언제라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몸만 오면 된다고요. 그 말에 조금 감동을 먹었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진심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저희 엄마한테 서봉수 씨가 전화했어요.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인사드리러 가겠다며 좋은 사위 되겠다며 살갑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모든 조건이 좋았었죠. 치대생이라면 열쇠고리 몇 개 정도 요구하는 집도 많다던데 그것도 싫다 하고 몸만 데리고 간다고 호언장담하고 예단 예물도 모두 허례이니 생략한다 하고 결혼만 빨리 서두르고 싶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결혼은 아직 이른 나이이기도 했지만 혼수를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고 모든 결혼 준비를 알아서 하겠다며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하고 병원 차리는 것도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친구 말로는 서봉수 씨네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집안도 부유하고 치대생이고 저만 좋다고 몸만 오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찰지게 잘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는 말로는 서봉수 씨와 결혼하는 것은 대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랑 사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너무 놀랐어요. 일하는 아줌마도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가정주부라고만 했는데 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거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넓은 거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봉수 씨가 장남이었고 동생 2명이 유학 가 있어서 예비 시부모님이 2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봉수 씨가 자기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니까 꽃만 선물로 해드리면 된다고 해서 꽃다발을 한아름 예쁘게 들고 갔어요. 서봉수 씨 아버지는 학자 타입의 점잖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서봉수 씨 어머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던지 표독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봉수 씨 아버지가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시더니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초면에 미안한데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다고 먼저 일어나셔서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도 따라 일어나서 예비 시아버지 따라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요. 서빙해주던 아줌마가 식사 먼저 하라고 서봉수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서봉수 씨가 편하게 밥 먼저 먹자고 해서 그 큰 집에 둘만 앉아서 단촐하게 식사했네요. 식사를 다 끝마칠 때까지 예비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고 식사가 끝나자 차 한잔 하자며 내실로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신다길래 따라갔어요. 서봉수 씨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물으셨어요.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봉수 씨가 처음 주인공으로 데뷔한 연극 무대에서 먼저 사귀자고 제안했고 그때부터 사귀었다고요. 그리고 부유한 집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왠지 분위기가 냉랭해서 조금 불쾌했었거든요. 아들의 결혼할 여친이 인사드리러 왔는데 한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고 또 한 분은 핑계거리도 없이 초대해놓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대놓고 너 마음에 안 들다고 보여주시는 것을 뻔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잘 사는 집이니 없는 사람들 벌레 보듯 한다더니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싶었네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말이 오고 가는 게 정상이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저도 당황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봉수 씨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서두른 거라고 했더니 그건 핑계라고 하면서 치대생에다 부잣집 아들이니
빨리 잡아서 후딱 결혼을 해버릴 작정이 아니었냐며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생활비를 지급해 줄 테니 서봉수 씨와 동거는 해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피임한다는 조건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만 내연녀로는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참 희한한 말을 다 듣고선 무척 놀랐습니다. 뜻밖의 말을 듣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도 뒤집어 엎어놓고 올 것을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드님 말씀 따라 아드님이 결혼할 여자로서 인사드리러 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화를 내시더군요. 볼짝머리 없이 감히 어른이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맘대로 일어나니? 하시면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추잡스러웠습니다. 처녀는 맞니? 아무리 우리 아들 내연녀라도 이놈 저놈 거친 애는 절대 반대다. 내가 뒷조사하지 않아도 되겠니? 라고 했습니다. 저를 완전 물건 취급하며 모욕 주시는데 고상한 얼굴로 위장한 시커먼 민낯을 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실망이네요. 고상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치신 분인 것 같네요. 아드님 내연녀 찾으신다면 저는 마다하겠으니 뒷조사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주 기분 더러운 표정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봉수 씨를 한번 째려보고는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따라 나오던 서봉수 씨 어머니가 일하는 아줌마에게 굵은 소금 한 대박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불쾌하게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 저를 향해서 재수없다며 대놓고 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제가 밟는 곳마다 따라 나가면서 문 밖에까지 소금을 뿌리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서봉수 씨는 자기 엄마에게 미쳤냐며 소리 지르는데 되려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는 돈 주고 사서 쓰면 된다고 하시면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으로 뽕을 빼겠다는 여자가 정상이냐고 야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정원 마당을 거쳐서 대문 밖으로 걸어가는 자리마다 뒤따라오면서 일하는 아줌마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워서 눈물까지 다 났어요. 서봉수 씨는 쫄래쫄래 따라 나오면서 자기 엄마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자꾸 미안하다며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바로 택시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에 유급당하고 휴학까지 했다고 했어요. 몇 번 집에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 뒤로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혼 절차까지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친구를 찾아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뒤에다 소금 뿌리는 걸 보고는 서봉수 씨도 정남이 떨어졌어요. 소식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손잡고 가는 내 아들을 보고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서봉수 씨 핏줄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 걸까요? 돈으로만 온몸으로 처발랐지 인성은 시궁창에 걸레만도 못하는 수준이라 별 희한한 상상을 다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아들 보고 그런 상상을 해서 따라왔다면 정말 구역질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만난다면 꿈 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별짓거리를 다 해서 부잣집 만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같은데 더러운 당신의 피는 전혀 섞여 있지 않으니 불결하게 내 아들 쳐다보지 말라고요. 오늘같이 재수없는 인간 만날지 모르니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재나 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처럼 우연이라도 다시는 서봉수 씨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